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특검팀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수사는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기자단과 오찬에서 여러 가지 수사 뒷얘기, 에피소드들을 들려줬는데요. 그동안 틈틈이 알려졌지만 장시호 씨가 사실 주요 피의자였는데 복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런 식으로 특검팀과 상당히 돈독한 친분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특검팀 입장에서 정말 복덩이죠. 예. 특검팀이 찾아낸 게 아니라 장시호 씨가 자발적으로 갖고 온 것들이 많았잖아요. 첫 번째로 원래 JTBC에서 최초로 있었던 태블릿 PC가 진위 논란부터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을 때 네. 두 번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공을 하면서 첫 번째 태블릿 PC 논란까지 다 덮어버렸어요. 그거는 특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570여 차례 통화했다. 그 번호 외워서 알려준 것도 장시호 씨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의 인사청탁 파일 관련해서도 최순실의 그 시크릿백, 그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다닌다는 시크릿백에서 또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비서에게 또 보내놨었던 거, 그것도 제공을 했죠. 마지막으로 최순실 대여금, 그 빨간 금고 위치, 물론 그 금고를 아직 못 찾았지만 그것까지도 다 제보를 했으니까 네.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가 막힐 상황에서 장시호 씨의 도움 하나로 뻥 뚫리고 또 하나 막히는 상황에서 장시호 씨 도움으로 뻥 뚫리고 그래왔기 때문에 장시호 씨는 특검 입장에서는 복덩이 수준을 넘어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제가 보니까 이제 소위 본인의 잘못도 다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의 이런 내용들을 다 특검에 이제 제보하고 협조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가볍고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최초에는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 어제 보니까 손편지 전 그거 보고 완전히 빵 터졌었는데 네. 의왕교도소에서 의왕대학원에서 대학원, 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데 의왕대학원이 서울구치소거든요. 의왕이 서울구치소 거기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난 거기서 지금 잘 배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편지였다는데 정말 부침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의자고 잘못은 했지만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장시호 씨는 굉장히 많은 선처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장시호 씨가 참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 근데 특검에서 바라보는 장시호 씨의 시각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용복 특검보가 얘기했어요. 부침성이 좋아서 놀랬다. 우리 직원으로 착각할 정도야. 특검 직원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관한테 오빠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참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부침성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규철 특검보도 얘기했습니다. 엄청 밝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양재철 특검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머리가 좋다. 공부를 못한 게 아니다. 안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면목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침성이 좋다는 건요. 네. 그 특검 수사관한테 오빠라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여성 교도관한테도 언니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부침성 있게 잘 지낸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어찌 보면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장시호 씨인데 그렇죠. 네.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 또 이재용 부회장 만나서 또 먼저 반갑게 인사를 또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흔쾌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었다고 저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 머리가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휴대폰 번호 같은 거를 어디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영상체로 외운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대본이 있으면 이 대본을 하나하나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영상체로 외우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의미로 머리가 굉장히 좋다. 아까 성적표는 가가가가였지만 실생활에 사용하는 머리는 참 좋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스트리트 스마트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왜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일할 때 보면은 좋은 논문은 안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의자에 굉장히 오래 앉아 있는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침성도 좋고 또 요번에 특검의 1급 도움이다 해갖고 특검보들은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신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네. 과연 장시호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있는가, 뭐 이제 이런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역시 박영수 특검은 그만큼 나이도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 외에 내면까지도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네. 특검보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또 여러 가지로 수사에 도움을 많이 주니까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여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그 출세의 사닥다리를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스타일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특검팀에서 주니까 그거를 먹고 나서 내일 와서 먹어야지 하면서 냉장고에 이제 먹고 남은 거를 넣어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염치 없는 부탁인데 도넛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뭐 사줬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뭐 저 정도 얘기까지 했으면 사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원래 들고 그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때요,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복덩이 같은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잘못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까지 전부 수사기관이 밝기 힘든 것까지 다 진술을 하거나 이렇게 내어놓는 쪽에서는 뭐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네. 실제로 진짜 아이스크림 주고 뭐 같이 뭐 차 같은 것도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도넛도 아마 사다 주셨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아까 생각을 해봐도 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가 막힐 때마다 해소해줬던 게 장시호 씨라면 특검 수사관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만 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이거보다 더 재밌었던 건 아까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거 내일 와서 먹어야지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그 정도로 이 특검 그 수사 그 뭐 관들이나 특검보들과 사이가 그래도 이 너무 협조적으로 됐기 때문에 돈독했다는 측면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장시호 씨 역할이 지금 특검에서 진술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또 진술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적인 또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요 증인 참고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시호 씨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죠. 아마도 장시호 씨의 검찰 진술, 특검 진술은 다 부인할 겁니다. 다른 이제 피고인들은 그 부인하게 되면 결국 이제 재판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이 특검과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제대로 해주는 게 진짜 특급 도움입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이 지금 뭐 최순실이건 다른 사람들에 관련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저는 좀 하나 걱정이 되는 건 결국 지금 수사는 특검이 뭐 잘했다라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공소유지를 통해서 기소한 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인데 네.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고 대리인단들 보면 저희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화려한 변호인단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그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지금 일단 8명의 파견검사들은 남아있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제 그 공판정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국회에서 지금 이 기간 연장과 사실 다 끝난 것을 계속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특검이 공소유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네.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삼성의 뇌물의 부분에서 뇌물액수가 433억이잖아요. 근데 433억 중에서 K미르 재단에 낸 게 204억.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 개인 승마로 지원해주고 한 게 213억.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 변호인단들이 쫙 하고 할 건데 특검으로서는 정말 이 그 장시호 씨가 고마운 게 장시호 씨한테 동계 스포츠센터에 간 16억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장시호 씨가 아주 똑 떨어지게 해준 것 같아요. 뇌물 쪽으로.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에 가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이 동계 스포츠센터 삼성 지원금 16억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굉장히 그 특검의 그 검찰 쪽, 특검 쪽의 도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네. 그 이런 칭찬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박영수 특검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게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면 100% 구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로 수사가 넘어간 상황에서 거기서 뭐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부담을 좀 주는 발언 같기도 하고요. 본인의 아쉬움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요. 부담을 준 발언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특검의 수사 범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네. 특검에서는 그 세월호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부분하고 개인 비리는 수사의 대상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기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깔려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최근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그런 보도도 나오잖아요. 우병우 수석이 작년에 본인이 내사를 받고 굉장히 언론의 중심에 서 있었을 때 김순환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금 이영렬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수본을 맡고 있는 네. 통화했던 내용들이 막 지금 그 내역들이 공개가 됐죠. 네. 그게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특검에서 결국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검찰을 좀 너무 압박하는 게 아니냐, 또 검찰에 떠넘긴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뭐 이렇게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연장이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가 90일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면서 많은 또 스타 검사들도 특검보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이교철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언론의 얼굴을 내비치다 보니까 가장 유명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교철 특검보 계속 지금 특검 대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강남에서는 강남 아주머니들이 아주 선호하시는 패셔니스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잘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검찰 특수본으로 모든 100만 페이지 가량 분량이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잘 수사가 잘 될 것인가 그다음 의구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병우 수석과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통화했던 내용, 또 검찰 또 고위 관계자와 3개월 동안 1000번 넘게 통화한 내용들이 막 나온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대충하면 검찰은 끝납니다, 정말. 지금 거기다가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 신설 문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특수본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과연 우병우 수석과 그 태블릿 PC가 나온 다음 날 통화를 했던 이영렬 중앙지검장을 특수본의 장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할 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특검에서 넘어온 수사 기록 그중에 한 3만 쪽 정도가 그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고 2만 쪽 정도가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총 10만 쪽 중에.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명확하게 뭐 검찰에서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제 원래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지금 대략 3월 10일이나 3월 13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수사 기록 검토하고 그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검찰도 지금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니까 네. 검찰을 좀 믿고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특검의 수사 결과의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 사항 찬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